다음번에는 왜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시켜. 어제 저녁에는 하니아 시내 옛 베네치아 항구에 가서 노을 잘 보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숙소의 테라스고요. 저희가 술 한잔 하거나 차 마시거나 책 보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 자주 나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래 널려 있고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예요. 이게 자세가 좀 누워서 팔 계속 들고 있었더니 되게 무겁더라고요. 이게 지금 녹화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원 테이크로 찍으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장기 세계 여행을 시작한 지도 9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 가까이 다 됐거든요. 제 영상들을 봐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여행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카메라를 켰어요. 나는 여행 안 해도 괜찮다. 귀찮은 거 그거 해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이라는 게 정말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행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하던 안 하던 여행이라는 것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왜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간략하게나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여행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행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종류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국내여행 이렇게 나누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여행에는 목적과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목적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행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행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 목적과 형태는 독특한 경험과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여행이 뭐다 라고 나눌 수 있는 경계는 사실 모호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거 잘 하잖아요. 그냥 억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대신 여행 수단인 도보,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열차 뭐 이런 거는 단지 수단일 뿐이니까 구분 요소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1. 가장 많이 하는 여행일 것 같아요. 여가 여행. 휴식과 즐거움이 줄을 이루는 여행이죠. 해변이나 도시 등을 여행하거나 문화 관광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가능할 겁니다. 2. 모험 여행. 자연이나 도전적인 환경에서 스릴과 흥분을 추구하는 여행입니다. 하이킹, 트레킹, 스쿠버 다이빙, 암벽 등반, 사파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나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뭐 완전히 아드레날린에 중독되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3. 문화여행. 다양한 문화와 전통, 역사 등에 심취하는 여행입니다.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문화축제 참석, 전통공예 배우기 등 역사나 문화적인 공부를 좋아하시거나 세계관을 확장하시려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4. 생태관광. 보존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환경적으로 책임을 찾는 여행입니다. 야생동물 투어, 자연휴양지, 보호구역 방문, 보존 프로젝트 참여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운동가이신 분이나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대상일 것 같아요. 5. 웰니스 여행. 특정 활동을 통해 건강, 휴식, 웰빙을 개선하는 여행입니다. 요가, 스파, 명상, 휴양, 웰니스 리조트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휴식, 활력 회복 또는 정신적, 육체적 치유를 원하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여행입니다. 6. 비즈니스 여행. 회의, 컨퍼런스, 현장 방문, 업무 관련된 목적의 여행입니다. 기업 여행, 컨퍼런스, 고객 미팅 이런 걸 출장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전문가, 기업가, 프리랜서 및 직장인이 대상이겠네요. 7. 배낭여행과 저예산 여행. 제한된 예산에서 많은 장소를 탐험하는 데 중점을 둔 저렴한 여행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제일 많이 하는 여행이겠죠. 호스텔 숙박, 히치하이킹, 대중교통 이용 등의 방법이 있겠네요. 학생, 예산에 민감한 여행자 또는 나홀로 여행자 등에게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8. 자원봉사 또는 인도주의적 여행. 여행하는 동안 지역사회 또는 야생동물, 환경 프로젝트 이런 것들의 지원을 제공하는 여행입니다. 해외교육, 재해구호 활동, 야생동물 보호,
뭐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자나 자선가, 의미 있는 경험을 원하는 여행자분들이 대상입니다. 9. 느린 여행. 더 적은 장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현지 문화와 환경에 완전히 몰입하는 여행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행 중에 원격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서 장기 체류하는 한 달 살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유목민, 은퇴자, 깊은 문화적 경험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일 수 있습니다. 10. 이거는 약간 종교활동적인 건데 영적 또는 종교활동, 종교적 여행 뭐 이런 겁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신성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여행입니다. 순례, 수련회, 사원이나 수도원 등을 방문을 주로 하는 여행이겠네요. 영적 구도자, 순례자, 내면의 평화나 종교적 성취를 찾는 여행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1. 혼자 여행, 뭐 자기 발견, 독립 또는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하는 여행입니다. 혼자 하는 거죠, 여행을. 자유여행자, 자유와 자기 탐구를 원하거나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 럭셔리 여행. 제가 좀 해보고 싶은 여행 중에 하나인데 높은 수준의 편안함, 고급스러움, 대접받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여행입니다. 고급 리조트에서 숙박을 하거나 상위 항공 좌석, 럭셔리 크루즈, 고급 호텔 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돈 많으신 분, 고소득 여행자, 신혼여행, 편안한 경험을 원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아마 이렇게 구분을 해봤지만 이것 말고도 생각나시는 여행이 있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섞인 여행이 상상되기도 하실 겁니다. 이 모든 유형의 여행은 모험과 자기 성장부터 휴식과 문화적 이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다양한 측면을 반영합니다. 어떤 유형의 여행에 가장 끌리시나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은 이겁니다.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깊이 있으며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새로운 경험, 자아성찰,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자아성장과 새로운 시야. 여행은 그동안 직장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인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 환경을 경험하면서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열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성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삶 유지. 정기적인 여행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자연 속에서의 활동,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는 과정은 체력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뇌에 자극이 많이 되니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노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치매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삶의 열정과 기쁨의 재발견. 이 삶은 종종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은 그 지루한 그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매일매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신이 꿈꿔왔던 장소나 활동을 실현하는 여행은 매우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와 관계 형성.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인생에 활력을 더해 줄 겁니다. 또 여행지에서 형성된 이 새로운 인연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과 자유. 여행은 기존 생활 패턴에서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일이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여행을 즐기며 휴식과 탐험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신의 시간을 남의 시계에 맞추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행은 자신의 속도 그리고 자신의 요구 이런 것에 맞춰 계획하고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자신만의 역사와 추억 만들기. 여행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며 새로운 추억과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많은 이야기와 소중한 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모험 정신 재발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행은 비교적 안전한 모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경험은 은퇴 후에도 도전하고 배우는 기회를 줍니다. 이는 인생의 활력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목이 아파서 물 좀 마시고 갈게. 그리고 삶의 의미 재정립. 여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와 이 문화를 접하게 되면 삶의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는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각자 나이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죽음이나 노화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으며 지금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의 여행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들 너무 잘 하시거든요. 하지만 연세 드신 은퇴가 가까워진 분들은 좀 특별합니다. 제가 일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퇴는 삶의 독특한 여정 중에 하나라고요. 은퇴는 당신이 이제 쓸모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는 지금껏 노력한 당신에게 이제부턴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해라 라고 행운처럼 주어진 기회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은퇴 후 여행이 단순한 여가 활동,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휴가 기간의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이나 현재 잠시 일을 쉬면서 여행을 떠나오신 분, 아니면 은퇴 후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여행을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왜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낚시하러 갈래요, 이제.